자, 볼까요? 부채꼴의 중심각과 호의 관계에서 지금 우리가 하는 게 이제 원과 부채꼴이에요. 그래서 원은 무엇이냐, 또 부채꼴은 무엇이냐, 뭐 이런 얘기들을 좀 할 건데, 첫 번째 이제 원에 대한 얘기를 합시다. 자, 원이라고 하면은 그냥 우리 초등 과정에서는 동그란 거, 그치? 동그라미 이렇게 표현을 했었는데, 이제 중등 과정 오면 원이라고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요. 원은 뭘 원이라고 하냐면 한 점, 즉 이제 중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 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무엇? 점들의 모임을 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을 가장 쉽게 그리는 방법은 실 해서 어떻게 팽팽하게 잡아당긴 다음에 이렇게 동그랗게 그리면 원이 그려지죠. 그쵸? 그래서 컴퍼스로 이렇게 생기고 여기가 해서 이거 뾰족한 거 하고 이렇게 해서 얘를 어떻게 이렇게 빙글 돌려가지고 나오도록 그리거나 아니면 가운데 이렇게 못을 박은 다음에 팽팽하게 줄을 잡아당긴 다음에 얘를 어떻게 이렇게 느슨하지 않게 해서 한 바퀴 그리는 방식으로 원을 그립니다.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 할머니 할아버지 댁에 시골에 할머니 할아버지 댁에 있어? 아니죠. 어디? 안양에 있어? 평촌에 있어? 아니야? 시골 아니라며. 몰라? 여러분들 이제 부모님하고 놀러 가면 시골에 개 한 마리 묶여 있잖아. 개가 여러분들을 물기에서 월월 하면서 막 팽팽하게 잡았던 게 여기가 팽팽한 말이야. 여러분들이 이렇게 돌아가면 어때요? 팽팽하게 유지한 상태에서 어떻게 이렇게 돌아오지? 그치? 여러분들이 이렇게 팽팽하게 유지해가지고 이렇게 놀리면서 한 바퀴 뛰었어. 그럼 얘는 뭐를 그려? 원을 그리는 거야. 그쵸? 얘가 적절했나요? 적절했나요? 네, 좋습니다. 어쨌든 간에 원은 어떤 점들의 모임이다? 중심, 한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모임이다. 점을 움직이면 뭐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선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을 주로 그릴 때 우리가 도구를 이용한다 그러면 컴퍼스를 이용하고요. 그리고 그것도 없다. 팽팽하게 줄을 잡아당겨서 쭉 이렇게 긋는 방식으로 원을 긋기도 했어요. 자, 두 번째 이제 호. 이 중간과정에서 여러분들 했던 거 있죠. 그것만 좀 잠깐 얘기합시다. 여러분 원줄을 뭐라고 하면 뭐야? 원의 둘레라고 하죠. 그쵸? 그래서 원의 중심이 있고 원이 이렇게 있을 때 이 원의 둘레를 원주라고 얘기했고요. 원의 중심으로부터 원 위의 점까지의 거리, 요걸 우리는 뭐라고? 반지름이라고 초등과정에서 얘기했지만 지금부터 이제 뭐라고 부를 거야? 반지름 R 이렇게 부를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그냥 반지름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반지름 R이라고 보통 많이 표시를 해요. 알겠죠?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자 이제 원을 어떤 방식으로? 부채의 모양으로 이렇게 잘라봅니다. 그 여러분들 부채춤 같은 거 이렇게 보면은 부채 이렇게 착 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모양 나오죠? 그쵸? 그런 모양이라고 해서 얘를 뭐라고? 부채꼴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꼴이라고 하는 거는요, 모양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부채 모양이라는 뜻이에요. 부채꼴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매우 이쁜데 이쁜 짓을 하면 뭘 한다 그래? 꼴값 한다고 그러잖아요. 이쁜 모양 그대로 이쁜 짓을 한다고 해서 안 웃기게요? 별 감흥이 없나요? 자,
어쨌든 간에 꼴이라고 하는 건 뭐다? 모양이다. 그래서 부채 모양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부채 꼴이라고 하고요. 그때 이 부분, 요 둥근 요 부분, 부채꼴의 둥근 부분을 우리는 뭐라고 해요? 호라고 불러요. 호. 그리고 부채꼴의 양 끝점을 직선으로 이렇게 이어버린 요 선분을 우리는 현이라고 하는데, 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줄이라는 뜻이에요. 줄. 그리고 현악기 하면은 줄로 만들어져서 줄을 튕기거나 비비거나 해가지고 소리를 내는 악기를 얘기하죠. 대표적으로 가야금, 검은고, 바이올린, 첼로, 베이스 뭐 이런 것들, 기타 이런 것들을 현악기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문제, 피아노는 현악기일까요? 무슨 악기인가요? 건반 악기죠. 아니 근데 피아노도 이렇게 해가지고 뒤에 보면 이렇게 생긴 현들을 어떻게 얘가 망치로 땅땅 두들겨가지고 소리를 내는 거잖아. 그렇지? 깊숙하게 들어가면 현을 이용한 악기긴 한데 현악기라고 얘기는 안 하죠. 어쨌든 간에. 자, 그래서 요거 용어 기억할 수 있겠어요? 응? 되겠어요? 그래서 요 현과 호로 이루어진 요 도형, 어떤 도형? 요 도형을 뭐라고 해? 활꼴이라고 해요. 활꼴. 활꼴은 그럼 무슨 뜻이야? 활 모양이라는 뜻이야. 그쵸? 활 모양에, 활에 뭐가 있어? 줄이 있잖아. 그게 현이야. 그래서 호와 현으로 이루어진 도형 뭐? 활꼴. 알겠지? 있어요. 그쵸? 그 다음에 부채꼴에서 반지름과 반지름이 이루는 요각을 우리는 뭐라고 해요? 중심에서 이루어지는 각이라 해서 중심각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 보통 얘기할 때 중심각은 작은 쪽 중심각을 얘기하지만 보통은 명확하게 중심각이라고 어떤 중심각이라고 얘기를 해줘요. 근데 보통은 작은 쪽을 얘기하긴 하지만 이게 중심각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도 부채꼴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도 부채꼴이지만 이것도 부채꼴이니까 이 부채꼴을 얘기할 때는 이게 중심각이 되고 이 부채꼴을 얘기할 때는 이게 중심각이 되는 거야. 이해가죠? 되겠죠? 그래서 이 호를 표현할 때는 이 둥근 부분을 표현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버리면 뭐가 되겠어요? 현이 되겠죠. 근데 우리가 읽고 싶은 건 뭐야? 호죠. 그래서 어떻게 해? 호는 둥근 부분은 이렇게 둥글게 표시해서 호 AB 이렇게 표시하기도 해요. 만약에 여기가 C면 호 A, C, B 이렇게 읽기도 해요. 알겠지? 그러니까 이것들은 좀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좀 보는 거니까 그렇게 됩니다. 두 번째. 자, 봅시다. 부채꼴이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가 30도야. 그리고 이렇게 있는데 여기도 30도야. 같은 원이에요. 그러면 이 길이를 L1이라고 하고 이 길이를 L2라고 하면 L1의 길이와 L2의 길이는 누가 더 길까요? 몰라요? 뭔데요? 같나요? 같나요? 네,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이 도형 자체가 완전히 포개어 놨을 때 포개어지는 도형이 아니라 즉 합동이기 때문에 호의 길이도 당연히 같아야 돼. 그쵸? 자, 그러면 얘를 옮겨서 이쪽에다 이렇게 붙여봅시다. L1이 되겠죠? 그쵸? 자, 그러면 중심각이 몇 배가 됐어요? 2배가 됐죠? 그럼 중심각이 2배가 되니까
호의 길이는 L1과 L2가 길이 같다 했는데 하나, 두 개가 합쳐진 길이가 되겠죠? 그럼 호의 길이도 어떻게 해요? 2배가 되네요. 그럼 중심각이 3배가 되면 호의 길이는 몇 배가 돼요? 3배가 되겠죠. 이러한 관계를 우리는 무슨 관계라고 했어요? 이런 건 이렇게 해서 맨 마지막에 했잖아. 어? 1. 역비례 2. 반비례 3. 정비례 4. 누비례 몇 번일까요? 1. 역비례 2. 반비례 3. 정비례 4. 누비례 말해 자, x가 2배, 3배, 4배, 5배 이렇게 바뀌어갈 때 y도 2배, 3배, 4배, 5배 가는 걸 우리는 뭐라고 불렀어요? 뭐라고 불렀어요? 정비례하죠? 근데 지금 우리가 뭐가 정비례해요? 따져보니까 중심각의 크기와 호의 길이는 무엇한다? 정비례한다. 왜 정비례해요? 중심각이 2배가 되니까 호의 길이도 2배가 되고 중심각이 3배가 되니까 호의 길이도 3배가 되고 중심각이 0.5배가 되니까 호의 길이도 0.5배가 되고 그쵸? 맞나요? 이걸 우리는 정비례 관계를 한다 그랬어요. 정비례 관계가 있다 그러면 우리는 뭘 세울 수 있어요? 비례하니까 비례 10을 세울 수 있는 거야. 지금 학교에서 6학년들이니까 학교에서 배우고 있죠? 아직 안 배우고 있어? 배웠잖아, 왜? 자, 그래서 중심각의 크기와 무엇을? 호의 길이는 정비례한다. 그죠? 첫 번째. 호의 길이는 중심각의 크기에 정비례 한다 라는 사실을 지금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부채꼴의 넓이도 역시 봐봐 중심각이 2배가 되니까 부채꼴을 몇 개 붙이게 돼? 2개 붙이게 되죠. 그럼 부채꼴의 넓이도 역시 중심각이 2배가 되니까 부채꼴의 넓이도 2배가 되고 3배가 되면 3배가 되고 그렇죠? 그래서 부채꼴의 넓이는 뭐예요? 중심각의 크기에 정비례 한다.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요거는 여러분들을 속이기 위해서 문제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현의 길이는 중심각에 무엇하지 않는다? 정비례하지 않는다. 거기다 적어주세요. 오른쪽 페이지 맨 위에다 적어주세요. 현의 길이는 중심각의 크기에 정비례하지 않는다. 왜 정비례하지 않는지 얘기해 줄게요. 자, 봅니다. 반지름이 30도일 때 현은 요거라고 만약에 생각을 해본다면 여기 이 빨간색이라고 생각해 본다면 이 옆에다가 30도 중심각의 크기가 30도인 또 다른 부채꼴 하나 더 붙이면은 여기 현이 하나 추가되는 거죠. 그럼 60도일 때는 현의 길이가 어디를 따져요? 이렇게 따지나요? 이렇게 따지나요? 파란색으로 따지죠? 파란색 선으로? 그럼 봐봐. 얘네가 지금 무엇을 이루었어? 무엇을 이루었어? 삼각형을 이루었죠. 그렇죠? 삼각형을 이루었다는 얘기는 이것과 이것의 합이 이것보다 더
크다는 뜻이야. 가장 긴 변의 길이보다 나머지 두 변의 길이 합이 더 커야지 삼각형이 만들어지잖아. 아, 얘가 같이 두 배가 되지 않는구나. 오히려 더 길어지지도 않고 더 짧아지는구나 하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한 원에서 현의 가장 긴 길이는 원의 뭐가 돼요? 뭐가 돼요? 지름인 겁니다. 지름. 가장 긴 현을 구하세요. 그럼 여기 지름보다 긴 현이 있어요? 없죠? 그래서 가장 긴 현은 원의 지름이 가장 긴 현이 돼요. 그래서 중심각과 호의 길이는 정비례한다. 중심각과 부채꼴의 넓이는 정비례한다. 현의 길이는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에 정비례하지 않는다. 왜? 두 개 붙였을 때 삼각형 만들어지기 때문에 짧은 두 현의 길이의 합이 가장 긴 현의 길이보다 더 크기 때문에 삼각형이 만들어지니까 같을 수가 없다. 이해 가죠? 됐나요? 됐나요? 네. 그 밑에 3번에 있네요. 보네요. 크기와 같은 중심각의 현의 길이는 같지만 같은 크기의 같은 중심각의 크기의 현의 길이는 얘나 중심각이 같으면 같지만 합친다고 두 배가 되지는 않는다는 얘기야. 됐죠? 넘어갑니다. 넘어가요. 90페이지. 90페이지. 자, 여러분들이 초등과정에서 뭘 구했어요? 원주율 구해봤죠. 원주율. 그래서 3이니, 3.1이니, 3.14니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봤잖아. 그치? 맞죠? 그래서 원의 세 번째 원의 둘레와 넓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데요. 첫 번째 원주율 이렇게 쓰고요. 우리가 이럴 때는 뭐라고 할까요? 파이 이렇게 읽어요. 쓸 때 어떻게 쓴다고? 이렇게. 선생님 보통 그냥 이렇게 쓰지만 이렇게 쓰는구나. 꺾이는 게 반대쪽이네요. 이렇게. 그냥 대략 비슷하게만 써도 그냥 얘가 파이를 썼구나 알아요. 하지만 못 알아보게 쓰는 친구들도 있겠지, 그치? 자, 그래서 원주율은 어떻게 구해요? 원의 둘레를 무엇으로 나눠? 원의 지름으로 나누었을 때 나오는 값이 늘 일정하게 나온다. 그래서 원주율이라고 하고,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불렀어요? 파이라고 불렀고, 대략의 값은 3.14, 15, 92, 땡땡땡땡땡. 왜 선생님 이거 더 안 써요? 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 근데 이게 나누어 떨어지는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한도 끝없이 계속 가요. 그 여러분들이 그 초등과정에서 이거 해봤잖아. 사각형에서 중점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연결했을 때 이것과 또 뭐가 있나요? 이거에 중점을 연결해서 뭐였죠? 사각형 말고 또 육각형이었나요? 3분의 1로 짜야 되나? 3분의 1로 나눠가지고 원에 조금 더 가깝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조금 더 변이 많도록 이렇게 한 것과 맞나? 해서 두 개의 넓이의 차이를 가지고서 얘는 3보다는 크지만 4보다는 작네요까지도 확인했었잖아. 그치? 선생님 도형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 내가 풀었던 문제가 아니니까. 자, 어쨌든 간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의 둘레를 지름으로 다시 얘기할게요. 보세요. 딴짓하지 말고.
원의 둘레를 무엇으로? 지름으로 나누는 것이 무엇이다? 원주율이다. 그 값은 대략 얼마? 3보다 조금 큰 3.1415 구해.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귀찮게 계속 쓸 수 없기 때문에 뭐라고 쓰죠? 파이라고 쓰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32파이인데 얘를 32 이렇게 쓰면 맞아 틀려? 틀려요. 얘가 대략 3.14 정도의 숫자이기 때문에 적어도 32보다는 얼마를 안 곱한 거야? 3보다 큰 숫자를 지금 안 곱한 거야. 값이 닮을 수가 있어요? 비슷하게? 대략값도 안 나옵니다 이러면. 알겠죠? 그래서 파이를 안 썼는데 선생님 이거 맞았잖아. 맞은 거 아니에요. 곱하기 3.14 안 한 겁니다. 숫자 차이가 엄청 커요. 맞게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원주율 이렇게 파이로 나타낸다는 거. 자, 그럼 두 번째. 여기에서 이제 이걸 이용해서 원의 둘레를 구하고자 하면 양변에다 뭐 곱하면 돼요? 지름을 곱해보면 지름 나누어지니까 뭐 원의 둘레가 어떻게 구해져요? 지름 곱하기 파이와 같이 지름 곱하기 원주율이 되는 겁니다. 그럼 지름 곱하기 원주율 초등과정에서는 지름도 많이 쓰고 반지름도 많이 썼지만 그치? 하지만 지금 우리 못 써요? 중등과정에서는 반지름을 많이 써. 그치?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반지름 지름은 반지름 몇 배? 2배 곱하기 파이와 같이 쓰고요. 반지름 우리 뭐라고 많이 쓴다고요? 이제 R이라고 쓰자고 했잖아. 그쵸? 그래서 순서 조금 바꿔서 2파이 R이라고 써요. 여러분들이 그냥 2파이 R이라고 외우면 2 곱하기 파이 원주율 곱하기 얼마? 반지름이구나 하고 이해하면 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넓이 세 번째 원의 넓이. 자, 원의 넓이는요, 원이 있습니다. 원을 같은 크기로 이렇게 잘게 썰었어요. 파이 나는 피자 배달하는 사람이 자기가 먹고 싶어서 잘게 썰은 다음에 그 중에 한 쪽 딱 빼먹고서 이렇게 탁 쳐버렸어. 그거를 지한이가 이제 본 거야. 왜 이렇게 잘게 나눠져 있지? 이거 가지고 피자를 하나는 이렇게 놓고 하나는 이렇게 넣을까? 하고 어떻게 했어? 놔봤더니 대략 무슨 모양이 나와? 식사각형 모양이 나와. 그럼 조금만 더 잘게 잘라보자. 좀 더 잘게 잘라서 그래서 이렇게 해봤더니 대략 직사각형이 나오더라는 거야. 그래서 더 잘게 자르면 어떻게 될까 생각해봤더니 뭐가 나왔어? 직사각형이 나오네 라고 생각해서 그럼 이 길이는 뭐였어? 이 길이였잖아. 뭐야? 여기 반지름이야. 그럼 이 길이는 뭐겠어? 원의 하나는 위쪽, 하나는 아래쪽, 하나는 위쪽, 하나는 아래쪽으로 배열 이렇게 뒤집어 번갈아 뒤집어서 배열한 거잖아. 그치? 그래서 원주의 얼마? 2분의 1인 거야. 그 원주 어떻게 우리가 구했어? 2파이 R로 구했지? 그쵸? 2파이 R 곱하기 2분의 1인 거야. 그럼 뭐겠어? 파이 R이네? 그럼 반지름은 뭐야? R이네? 이거 넓이는 어떻게 구해? 파이 R 곱하기 R이네? 그치? 그래서 원의 넓이는 파이 R 제곱. 여러분들이 초등과정에서 뭐라고 불렀던 거? 원주율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원반만 했던 이거 반반만 했던 이거를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하자? 파이 R 제곱이라고 간단하게 외우자 하는 겁니다. 이해갔어요? 이해갔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거의 원의 둘레와
넓이를 구해보세요. 둘 죽겠지. 자, 원의 둘레는 2파이 r이었잖아요. r 값이 얼마예요? 5잖아요. 그 2파이 곱하기 5에서 몇 파이? 10파이. 여기 센티미터 붙어 있으면 얘 센티미터. 그쵸? 넓이는요. 파이 r을 제곱해서 파이 곱하기 r이 얼마예요? 5죠? 5의 제곱이니까 몇 파이? 25 파이 센티미터면 제곱 센티미터와 같이 이렇게 써주면 된다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그렇죠? 이렇게 봐. 되죠? 되죠? 나머지 여러 개는 다 그걸 가지고 하면 돼요. 자, 되나요? 그 원의 둘레 뭐였죠? 원의 둘레 원주요. 공식이에요. 원의 둘레 2파이야. 원의 넓이. 원의 넓이. 파이를 주고 외우시라고요. 응? 2파이야. 파이를 주고. 그렇지? 듣는 대로 듣고 까먹고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겠어요? 신나겠죠? 문제 그때 풀고 나중에 시험 볼 때 겁나 틀리는 겁니다. 그쵸? 잠깐만. 자, 설명 마지막이니까 일단 이거 듣는다고 여러분들이 외울 거라고는 기대하진 않는데 문제 풀면서 연습하면서 이 공식을 외워야 되겠네요. 알겠지? 그러니까 보면서 풀다 보면 자연스럽게 외워지기도 하지만 안 보면 전혀 생각 안 날 수도 있어. 그러니까 공식은 외운다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보면 돼요. 알겠죠? 첫 번째, 부채꼴의 호의 길이입니다. 지금 92페이지야. 부채꼴의 호의 길이인데요. 자, 부채꼴이 이렇게 있고요. 호의 길이를 우리는 보통 L로 이렇게 표시하고 반지름은 어떻게 표시한다고요? R로 표시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책에서는 지금 중심각을 X라고 표현했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부채꼴은 무엇의 일부예요? 원의 일부죠, 그렇죠? 원의 일부란 말이에요. 근데 호의 길이는 무엇에 정비례 한다고 그랬어? 중심각에 정비례 한다고 그랬어요. 자, 그럼 정비례 한다는 얘기는 무엇을 세울 수 있다 그랬어? 아까 선생님이 비례식을 세울 수 있다 그랬어. 비례식. 왜? 비례하기 때문에. 비례식. 그럼 우리가 여기서 어떤 비례식을 세워볼 수 있느냐 하면, 봐봐. 360도일 때는 2파이 r이라고 하는 원주, 그러니까 정확하게 가면은 360인 부채꼴인 거야, 중심각이. 그치, 다른 말로 하면 360도인 부채꼴을 원이라고 생각하면 360도일 때의 호의 길이는, 즉 원주는 2파이 r로 구했단 말이야. 그렇죠? 360일 때 2파이 r이면 중심각이 x일 때는 호의 길이가 얼마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치?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중심각에 정비례한다 했으므로 중심각이 뭐 4분의 1배 하면 호의 길이도 4분의 1배 했겠죠. 그래서 이렇게 비례식으로 놓을 수 있는 거야. 그 내항은 내항끼리, 외항은 외항끼리 곱하면 x 곱하기 2파이 r은 360 곱하기 L과 같이 되고, 잠깐만요. 이렇게 하지 맙시다. 다시 외항끼리 곱해서 360 곱하기 L은 내항끼리 곱해서 2파이 R 곱하기 X와 같이 이렇게 쓰고, 양변을 여기 최종적인 모습이 L은 하고 호의 길이는 하고 구할 거니까 L은 하고 남겨두려면 양변 무엇으로 나눠야 돼요? L의 개수인 360으로 나눠야 되죠? 그럼 양변을 360으로 나눈다는 얘기는
여기서는 사라지고 여기서는 어디에 나타나는 거야? 분모에 나타나는 거야. 그쵸? 그래서 2파이 r 곱하기 요거의 분모에 집어넣어서 360분의 x. 이게 뭐예요? 호의 길이의 공식이에요. 호의 길이 공식. 자, 그럼 이걸 의미상으로 따져보면 원 전체의 둘레 원주에서 중심각 360도 중에 중심각 x만큼만 나타낸 게 L이야. 그러니까 원주 전체에서 중심각만큼의 비율만 원주에서 쓰겠어? 라고 하는 게 뭐야? 호의 길이인 거야. 호의 길이, 호. 이해 갔어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하냐? 예를 들면 이런 부채꼴이 있어요. 여기 30도이고 여기가 10입니다. 호의 길이 L을 구해보세요 라고 하면 L을 구해보세요 라고 하면 이 방식대로 풀려면 사실은 어떻게 풀어야 돼요? 360도일 때 2파이 r이고 30도일 때는 얼마인지 몰라요 이렇게 계산하는 거야. 근데 이렇게 매번 비례식을 푸는 게 아니라 이건 어차피 굉장히 많이 구하기 때문에 공식으로 이렇게 풀자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자, 호의 길이 L은 2파이 r 원의 둘레에서 전체 한 바퀴에 360 중에 30만큼만 쓸 거야. 그게 이 호의 길이야. 이거야. 그쵸? 여기 R 값이 얼마예요? 10이죠? 그쵸? 그래서 여기는 00 지우고 나면 3으로 또 엮어나면 12분의 1이죠? 맞아요? 하고 다시 2로 엮어나면 여기 6, 다시 2로 엮어나면 여기는 5, 여기는 3이 되는 거야. 그 분모에는 3 남았고 분자에는 5파이 남았으니까 3분의 5파이 여기가 센티미터면 얘도 센티미터 이렇게 쓰면 돼. 오, 선생님 숫자 아닌 거 아닌가? 숫자예요. 단지 이거 계산하는 게 명확하게 딱 떨어지는 값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문자처럼 표시를 했을 뿐인 거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의 둘레나 원의 넓이를 구했는데 파이가 없다? 그럼 일단 뭐 해봐야 돼? 의심해봐야 돼. 아, 이거 내가 잘못 구한 거 아닌가? 파이가 없어질 이유가 있었나? 의심해봐야 돼. 그치? 그러니까 얘를 만약에 파이분의 10과 같이 이렇게 주면 계산하다가 사라질 수도 있긴 해요. 근데 여러분들 그 문제집에서 그런 문제 잘 안 나와요. 대부분이 파이가 살아있단 말이야. 알겠지? 되나? 이런 식으로 계산합니다. 문제 없죠? 그쵸? 줄게요. 이따 풀 때 이런 방식으로 풀면 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부채꼴의 넓이인데요. 공식은 두 개예요. 자, 첫 번째는요. 자, 부채꼴의 넓이도 중심각의 크기에 뭐 한다 그랬어? 정비례 한다 그랬죠? 중심각의 크기가 2배가 되면 넓이도 2배가 되고 3배가 되면 3배가 되고 4배가 되면 4배가 되고 했잖아요. 그쵸? 마찬가지로 그러면 이 부채꼴은 무엇의 일부라고요? 원의 일부니까 360도일 때는 넓이 어떻게 갖는다고 했어요? 파이 r 제곱이라고 했어요. 기억이 안 나도 지금 다시 써줬으니까 외우세요. 이때 r은 반지름이야. 그러면 중심각이 x일 때는 넓이가 얼마일까요? 그래서 s 값을 구하는 거야. 그러면 외향끼리 곱하고 내향끼리 곱하면 360s는 x 곱하기 파이 r 제곱 돼요? 그래서 양변 무엇으로 나눠요? 360으로 나누면 여기서 사라지고 여기서는 분모에 나타난다 그랬죠? 그래서 파이 r 제곱 곱하기 360분의 x와 같이 이렇게 나오면 돼. 그래서 여러분들은 r 값 집어넣고 중심각 집어넣어서 s를 구하는 거야. 예를 들면
여기 75도고요. 여기가 15라고 해봅시다. 15라고 합시다. 그리고 넓이 어떻게고요? 넓이 S는 파이 R 제곱이니까 파이 곱하기 15의 제곱 또는 15 곱하기 15 곱하기 360분의 무슨 값? 중심값. 되겠어요? 그래서 원 넓이 전체에서 그걸 360이라고 봤을 때 그 중에 75만큼 필요해. 원 전체에서 360분의 75만 내가 쓸 거야 하는 말 그렇죠? 그럼 이거 3으로 나누면 25고요. 이거 3으로 나누면 120이잖아요. 다시 5로 나누면 여기 5고요. 여기는 24예요. 여기 3으로 나누면 여기 얼마야? 8이죠? 여기는 5 남아요. 그죠? 그러면 요거 하면 5, 25, 1은 75고요. 거기에다가 5를 곱하면 얼마예요? 375. 그래서 375 파이가 뭐예요? 분자죠. 분모에 뭐 남았어요? 8 남았잖아요. 5cm면 얘는 cm가 아니라 넓이니까 제곱cm예요. 되겠죠? 그래서 이거 생각해봐, 여러분들. 8 곱하기 15 곱하기 15 하면 15 곱하기 15를 또 삼각형으로 막 계산했을 거 아니야? 거기다 75를 또 막 곱해. 그 다음에 360으로 나눠. 숫자가 엄청 커졌겠죠? 계산하다 보면은 100% 다 맞출까요? 100% 다 맞는다는 보장이 없어질 때는 몇백 단위로 넘어가기 시작하는 순간 그래서 그렇게 계산하지 말고 식을 쫙 써놓고 필요한 만큼 약분하고 놓치지 않게 잘 모아서 곱한 다음에 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식을 쓰라는 얘기야. 여러분들이 쪼각쪼각 막 여기 하고 계산해가지고 답 나왔어. 오 잘했어. 잘한 게 아니라고. 잘한 게 아니라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게 틀렸어. 그럼 처음부터 다시 계산해야 돼. 왜? 어디서 틀렸는지 모르거든. 근데 이렇게 풀었는데 틀렸어. 그럼 약분을 잘못했나? 그럼 약분하는 거 요것만 다시 해볼까? 요거 싹 지우고서 여기만 다시 해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계산량이 2배 차이가 난다고. 이 식을 적으라고 하는 거야, 한번. 알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산을 합니다. 해가지고요, 일단, 그 원의 둘레와 넓이에서 많이 나오는 모양들만 좀 살짝 어떻게 풀어야 될지를 설명을 좀 해줄게요.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설명을 해줄게요. 원이 이렇게 있고요. 대각선이 이렇게 그어져 있고, 여기다 대고서 반원 이렇게 그리고, 여기다 대고서 반원 이렇게 그려서, 뭐, 이거의 넓이를 구하세요 라든가, 이거의 넓이를 구하세요 라든가, 아니면 둘레의 길이를 구하세요 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풀어요? 이거 뒤집어 올려서, 이런 원에 이걸 생각하는 거야. 그럼 뭐 생각 안 하는데? 뭐 생각 안 하는데? 요거 생각 안 하는데. 그러면 뭐야? 이러한 반원에서 뭘 빼요? 이러한 조그만 원을 빼고, 조그만 원을 빼면 넓이가 구해지는 거야. 만약에 원의 둘레다. 그럼 이러한 반원의 이 길이와 이 길이를 구하고, 그 다음에 안의 원을 합치면 되겠죠. 둘레라고 만약에 하면. 그죠? 이런 식으로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원이 이렇게 있고요. 중심 있고, 지름을 세 조각을 내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다 치자. 그리고 요거의 넓이를 구하세요 라고 하면 어떻게 구해요? 밑에 있는 거 어떻게? 이렇게 돌려. 어떤 모양 그려져요?
이런 모양도 그려서 이거의 넓이를 구하면 되죠. 그쵸? 그럼 뭐야? 이러한 원에서 이러한 원을 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크게 어긋나지 않는 한 이렇게 돌리고 엎고 해가지고 내가 구하기 편한 형태로 옮겨서 구하는 게 핵심이야. 알겠죠? 그 다음 많이 나오는 도형이 정사각형에서 이렇게 원의 4분원의 일부예요. 얘는 그렇죠? 4분원의 일부고 그리고 거기를 이렇게 질렀을 때 얘를 구하는 문제가 많이 등장하죠. 아니면 이걸 응용한 문제. 그럼 얘는 어떻게 구해요? 정사각형 넓이에서 다시 4분원의 넓이에서 뭘 빼요? 직각삼각형을 빼는 거야. 그럼 뭐가 나와요? 요런 모양이 나오겠지. 요거. 그치? 그럼 봐봐요. 요런 모양 같은 경우 얘는 이게 몇 조각이 있는 거야? 네 조각이에요? 8조각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러니까 얘를 바라볼 때 이렇게 자른 다음에 이렇게 나눠서 봤을 때 아, 이렇게 생기네. 그러니까 요 도형에서 이렇게 생긴 애가 8조각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순간 문제가 쉬워지는 거야. 알겠지? 여러분들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쉽고 어렵고가 바뀔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요런 반원인데 얘를 어떻게 해요? 이렇게 45도만큼 들어 올려요. 그럼 이렇게 들어 올렸겠죠? 여기에 반원이 이렇게 그려졌을 겁니다. 그쵸? 해놓고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세요 라고 물어본다고. 이렇게까지. 그럼 생각해 보세요. 얘는 이런 반원과 이런 부채꼴 보여요? 요거 보여요? 그쵸? 그거의 합인데 거기에서 뭐만 재는데 요 부채꼴만 빼면 이 넓이가 나오는 거예요. 빨간색 뒤끝인 거. 돼요? 근데 얘를 어떻게 했다 그랬어? 요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들어 올린 반원인 거잖아. 얘는. 그러니까 얘랑 넓이가 어떻게 했어? 같아지겠죠? 그쵸? 얘는 더하기 얘는 빼기니까 사라진다고. 그럼 결국에는 뭐만 구하면 돼요? 피자 한 조각만 구하면 되는 거예요. 맛있겠죠? 됐어요? 네, 이런 식으로 접근해 갑니다. 그래서 지금 20번부터 해가지고 개념체크 우선 쭉 푸세요. 개념체크 쭉 다 풀고 나면 핵심 문제 쭉 풀면서 다시 체크 받고요.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숙제를 96페이지까지. 페이지 96페이지 하고 RPM은요. 저번에 99페이지까지 숙제였잖아요. 집에서 직접 해와야 돼요. 네, 직접 해갖고 와야 돼요. 그래서 빠른 답지 있는 거 확인했었잖아요, 저번에. 틀린 것도 다시. 잠깐만 멈추고.